그러면 있는 놈들끼리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시작을 해보자고. 자, 일단 오늘 할 게 좀 어려워요. 둘 다 좀 어렵다. 좀 어렵고 조금 상당한 문장들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허위 정보가 기억을 왜곡하는 과정이거든. 당신들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 간 날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어요? 아, 그게 기억이 나는구나.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년 됐지 이제? 첫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겠지. 그거 왜 기억 안 나요? 그 뒤로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오래됐고 별로 중요한 기억도 아니었죠. 그래서 최초의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이게 발생한 이후에 얘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다르거나 뭐 하여튼 A, B, C 뭐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봐. 이때 현재 시점에서 저 이벤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얘네들이랑 섞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첫 번째 처음 등교한 날에 먹었던 점심이랑 그 다음 언젠가 먹었던 급식이랑 자꾸 헷갈려서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게 이 새로운 정보들이 여기에 통합돼서 기억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어렵다. 해보자 한번. Information encountered after an event. 자, 어떤 이벤트 이후에 마주된 정보가, encountered PP인 이유는 정보 입장에서는 만남을 당한 거지,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만난 거잖아. 정보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encountered after an event can influence, 영향을 줄 수 있다. subsequent remembering, 그 이후의 기억 과정에. 저 information encountered after an event가 여기에요. 이벤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 있지, A, B, C, D. 얘네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External information, 외부적 정보는, 저 외부적 정보 마찬가지로 저 A, B, C, D입니다. 이걸 내부적 정보라고 치면 얘가 외부적 정보가 되겠지. 외부적 정보가 can easily integrate, 쉽게 통합될 수 있다. into witness memory. witness가 원래 법정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여긴 뭐 증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기억자 또는 증언자,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사람의 기억이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냥 편의상 우리 person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다. 자, 외부적 정보가 쉽게 사람의 기억 속으로 통합될 수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 especially if,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제 저 especially 뒤에 있는 부분은 언제 이 과정이 특히 잘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이런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얘가 쉽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러면 especially if the event was poorly encoded. 첫 번째 조건, 애초에 기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요 encoded, 이게 지금 편집상 poorly가 저 앞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얘가 더 중요한 표현이거든. poorly encoded. 정확히 기억이 안 됐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 또는 memory is from a distant past. 너무 먼 과거로부터 왔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옛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점심으로 먹은 건 기억이 나죠? 안 나나? 보통 날 거야, 어제 점심으로 먹은 건. 근데 고등학교 처음 입학한 날 급식으로 먹은 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처음 먹은 거는 너무 오래됐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 이게 두 개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벤트가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먼 이벤트인 경우에 특히 쉽게 통합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in which case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in which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혹시 in case라는 말 봤니? in case? 이거 뭐뭐한 경우에라는 뜻이지. in case. 자, 이 사이에 in that case라고 하면 그 경우에라는 뜻이죠. 얘가 이제 형용사가 돼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문장끼리의 접합이기 때문에 and in that case,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삭제한 다음에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게 in which case인 거야. 괜찮아. 이게 원래 and in that case에서 and랑 that을 한 방에 위치로 대체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논리를 따라가되 엄밀한 의미에서의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문장이 접속하진 않거든, 이거는. 괜찮죠? 그래서 콤마가 찍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원래
and in that case.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라는 말인데 and 쓰기 싫으니까 in which case라고 바꾸는 겁니다. 뒤에 문장은 얘랑 관련이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콤마로 구분이 돼버렸잖아, 얘는. 자, 뒤에 문장 보시면 time and forgetting. 자, 시간과 망각이 have degraded, 악화시켰다. the original memory, 원래의 기억을. 얘는 사실 앞에랑 똑같은 말입니다. 잘 기억이 보존이 안 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한 경우에 시간과 망각이 원래의 기억을 악화시켰다.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이제 더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얘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날아갔다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 in memory with which to confirm the validity. 자, 이제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게 윗분사 구문이거든, 원래. 윗부터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 in memory with which to confirm the validity.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그냥 우리 끝까지 가자. 여기까지 이렇게 윗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없는 윗분사 구문이에요. 가끔 형용사를 이용해서 윗분사 구문이랑 똑같은 형태 만들어주는 거 알지? 걔가 이겁니다. with 나오고 명사가 이거야. reduced information. 감소된 정보. 줄어든 정보가 얘가 분사 자리에 있는 형용사, 보어입니다. available. 제공 가능할 때 머릿속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어떤 상태야? reduced 된 상태인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래됐거나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이어서 내가 보존할 필요가 없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 with which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with which부터 misinformation까지 이렇게 관계사절이 일단 묶이고요. with which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 애초에 문장 자체가 없어. 그치? with which 다음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confirm the validity of post-event misinformation. 투부정사 구만 있잖아요. 이게 의문사 투부정사 압축 구조를 여기에 전용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with which you can confirm. 원래 이렇게 생긴 문장입니다, 이게. 이거를 투부정사로 압축한 거예요. 자, 그럼 해석부터 해보고 구문으로 가보자. 해석부터 해보면 with which. 자, 그것을 가지고 네가 검증할 수 있는 거야. 유효성을 뭐에? post-event misinformation. 이벤트 이후에 잘못된 정보, 즉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이 뒤의 기억이 여기에 통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with reduced information available이잖아. 얘가 이미 감소된 상태인 거예요. 얘가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게 이게 원래 이벤트의 사건인지 그 다음의 사건인지의 유효성을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어난 일을 내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섞일 여지가 없지. 괜찮아? 근데 이게 분 단위로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뒤에 있는 이벤트가 여기 섞이게 된다. 이런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애초에 원래 기억 상태가 지금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게 어떤 정보예요? 네가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였어. 근데 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It is less likely that 진주어 뭐뭐할 가능성이 낮다예요. 자,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will be rejected. 자, 여기 어휘 문제 잘 보셔야 돼요. less랑 reject가 같이 있거든. 일종의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reject도 부정적인 말이고 less는 당연히 부정 표현이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즉 A, B, C, D가 배척될 가능성이 낮다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했죠? 최초 이벤트가 제대로 기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걸 일부러 바꿔 써놓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가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배척될 가능성이 낮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보이죠, 여기? 이거 뭘로 바꿔놓으면 틀리겠지. 근데 이거 뭘로 바꾸고 얘도 accepted로 바꾸면 문제가 없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런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more 나올 수 있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대신 more이 나오려면 얘도 바꿔줘야 된다고, accepted로. 근데 아마도 이걸 둘 다 바꿔서 맞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바로 뒷문장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instead로 똑같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인 to를 유지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배척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전제로 여기에 판단했을 때 틀리도록 출제를 할 거야. 이걸 둘 다 바꿔서 맞게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다음 문장 보면. 봐봐. instead, 대신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다들 오래 있었던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대신에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 대신에는 앞뒤로 부정, 긍정이 뒤집힌다. 근데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같은 말이어야 돼. 나는 커피를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커피를 안 마신다. 대신 녹차 마신다. 두 개 반대말이에요? 두 개 양립하는 진술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대말이 아니야. 반대말은 이거지. 나는 커피 안 마신다. 그러나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이게 완전히 양립하지 못하는 반대말이잖아, 이거는. 얘는 얘랑 얘가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거고요. 굳이 따져보면 두 개는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 instead가 나왔다는 거, 이거 반대로를 대신에라고 바꿔놓으세요. 해석상 정확하게. 대신에라고 바꿔놔야 편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럼 직접 문장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직접 문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거부될 가능성이 낮다.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 새로운 정보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반대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립하는 진술이 나올 거라고. 그게 실제로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instead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구조랑 똑같이 이번에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면 새 정보 배척 가능성이 낮다. 대신 수용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말이죠. 이게 instead의 진짜 개념입니다. instead는 역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괜찮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 instead 하고 나서 especially when 이걸 일단 묶어주시고 일단 묶고 it may be integrated. 자, 그것은 이게 새로운 정보겠죠. 이시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보가 통합될 수 있다 as part of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 경험의 일부로.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원래 기억에 통합돼 버린다는 거야. 아까 내가 썼던 이벤트 A, B, C, D 있잖아. A, B, C, D가 원래 이벤트에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하에 그렇게 섞이냐? When it fits the witness's current thinking. 자, 그것이 부합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사고 체계와 그 다음에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That makes sense to him or her. 그에게 말이 되는. 사고 체계와 부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조건들을 새로 또 제시를 했잖아. 새로 제시를 했다, 조건을. 사고 체계의 부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전 아침에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잘. 그치?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채식주의를 시작했어. 그러면 나는 그 이후로 3년 동안 풀만 먹었단 말이야?
내 지금 사고체계는 채식주의자의 사고체계죠. 근데 그 당시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걸 기억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 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정보거든, 이것도. 이 둘 다 새 정보예요, 둘 다. 이 새 정보가 이 사람의 현재 사고체계에 맞으면 맞을수록 이 새 정보가 내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걔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an be used to make a story.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유용하다면 그에게 이해가 되는. 같은 말이야, 이거는. 결국 사고체계에 부합하고 말이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는 같은 말이고요. 시점은 지금 증언한 시점. 지금 증언한 시점에 내 사고체계에 부합하고 지금 증언하는 시점에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새 정보가 이 새 정보가 내 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기존의 기억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위에서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과정은 can be explicit. 어떨 수 있다? explicit. 명확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는 거야.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뭐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빠져 있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나 또한 어떨 수도 있어? unconscious.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자, 여기 but은 진짜 역접이 맞아요. 두 개는 모순된 진술이지, 이거는. 이때 쓰는 게 but입니다. 아까 봤던 instead랑 좀 다르지? instead는 양쪽 진술이 양립이 가능했고 얘는 양립이 불가능한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은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저건 어떤 사례겠어요? 이 새로운 기억이 기존의 기억을 침범했다는 걸 내가 알아. 알지만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섞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that is 재진술이죠, 이거는. Witness might find 발견한다. 그 또는 그녀 자신을. 여기 himself 또는 herself라는 제기대명사 들어간 이유는 저 witness랑 얘가 동일인이죠. 동일인이다, 이게. thinking.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다르게. 이 다르게 무슨 말이겠어, 이거? 통합된 채로라는 얘기겠지.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통합된 채로. without awareness,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아, 그럼 이 재진술은 요 뒷부분에서의 재진술이었네.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줬네요. 새로운 정보가 배척될 가능성이 낮다. 다시 말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진술 시점의 사고체계에 부합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이 무의식적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증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이벤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은 may not even know the source of information that led to the new memory.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은 심지어 모를 수도 있어요. 정보의 출처를. 어떤 정보? That led to the new memory. 새로운 기억을 가져온 정보의 출처를 모를 수도 있어. 이거 아까 내가 써줬던 여기 이벤트가 있고 나서 A, B, C, D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A, B, C, D가 어디서 기어나왔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대. 그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정보가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간단한 얘기죠, 이거는. 그치? 얘네의 출처를 모르는 거야. 얘네 어디서 왔지? 이걸 모를 정도로 내가 왜 이 기억이 왜곡돼 있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Sources of misinformation in forensic context.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이거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쫄 문장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법의학적 상황에서 일단 법의학이 뭐죠? 법의학? 법의학, 사람 부검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법의학적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의 출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살인사건의 증인이야. 예를 들어. 근데 증인이라는 건 내가 죽였다는 게 아니고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으면 나는 피의자가 되겠지. 내가 증인이야.
근데 이 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났어. 그럼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할까? 그 이후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 기억이 완전하게 보존된다고 보기 어렵겠지. 특히 어떤 경우에? 그 사이에 살인사건을 내가 또 본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형사야. 그래서 살인사건을 한 달에 막 2건씩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나는 이 최초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낮죠. 그치? 나도 모르게 정보가 다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의학적 상황에서 이 잘못된 정보의 출처, 잘못된 정보라는 건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기존 정보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정보잖아. 이 새 정보다. 자, 새 정보의 출처는 이런 것들은 마주해질 수 있어. 어디에서나. 여기서 문장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나 마주쳐질 수 있다. 뒤에 나오는 from A to B, to B, to B, to B는 저 anywhere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구체적으로 네가 어디에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보면 discussions with other witnesses. 다른 증인들과 내가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나랑 그 자리에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있었던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걔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기억 왜곡될 수 있죠.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o be.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막 나무위키 막 찾아보는 거야.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른 게 서술돼 있으면 얘도 내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multiple interviews with investigators. 수사관과 여러 번 뭐 증인 진술 이런 걸 하면서 말이 바뀔 수도 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내 생각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other legal professionals. 이건 뭐 다른 변호사들이랑 얘기하다가 말이 바뀔 수도 있다. or and even in court. 법정 증언 상황에서도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은 from A to B에서 to가 2개 있어요. from A to B to B 이렇게 2개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는. anywhere까지만 보시면 충분해요. 전체.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내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허위 정보가 기억을 왜곡하는 과정. 허위 정보라는 게 뭐죠? 허위 정보라는 게 이겁니다. 이벤트 이후에 발생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최초 이벤트에 영향을 미쳐서 내 기억을 왜곡하는 과정, 그리고 왜곡하는 조건들을 다룬 글입니다. 왜곡하는 조건들, 아까 나온 것처럼 잘 기억이 안 됐거나 너무 먼 과거에서 왔거나 또는 어디였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현재의 내 사고체계에 부합하거나 이건 뭐 같은 말이고 이런 조건들이 달성됐을 때 이 A, B, C, D가 기존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 기억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괜찮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글이었어요. 이건 아마 바로 복습을 하셔야 소화가 될 겁니다.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요? 자, 다음 걸로 가보자 이제. 요거는 그 요약문이거든? 요약문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볼게요. 그 밑에 있는 게 요약문이에요. Information received after an event can blend into. 이번에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본문엔 integrate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긴 blend를 썼지. 2개 당연히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증언자의 기억 속으로 혼합될 수 있다. 특히 언제? Original memory is weak or old. 약하거나 오래됐을 때. 이게 아까 있었던 poorly encoded랑 distant past, distant event를 다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특히 그렇다. 자, 그리고 when post-event misinformation fits existing beliefs. 현재의 내 사고체계, 내지는 현재의 내 신념에 부합한다면 의도치 않게 통합될 수 있다. 그럼 얘가 사실 세 번째 조건인 거지. 그치? 조건 1, 최초의 기억이 약해. 조건 2, 너무 오래된 거야. 조건 3, 현재의 사고체계에 부합해. 요 세 개의 조건이 달성이 된다면 새로운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인은 그 출처에 대해서도 잊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좀 어렵다.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 다음 거 가보자. 독서의 스펙트럼.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 책 읽는 것이 독서지. 그치? 어떤 책을 읽는 게 독서예요? 소설책 읽는 거 독서인가? 뭐 이건 보통 독서야. 그치? 논설문을 읽는 것도 독서라고 할 수 있나? 논문을 읽는 건 어때요? 만화책은? 웹툰은? 어디까지가 독서고 어디까지가 독서가 아니지? 이거 정하는 게 애매하지. 애매하다라는 글이에요, 이게. 그 얘기야. 독서는 독서를 만들어주는 요건들이 명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어. 예컨대 독서라 하면 다음 1, 2, 3, 4 이거 안 적어도 돼요. 4, 5라는 요건들이 맞았을 때 독서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애매하지 않을 거야. 그치? 이거 애매하지 않아? 하지만 이게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200페이지 이상일 것. 야, 그럼 199페이지짜리 책은 어떻게 해? 이런 거. 2시간 내에 한 자리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것. 1시간 55분 걸렸으면 어떻게 해? 그림의 비중이 20% 미만일 것. 그림의 비중이 21%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애매한 영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칼같이 규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지? 자, 글 들어가 보자. Some people argue.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대시라고. 여기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거 뒤집을 거란 얘기죠. 그치? 일각에선 A라고 주장한다. 거의 100% 뒤에 무슨 말이 있어? 사실은 B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치? 자,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There i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 요게 주어예요. 개념이 있다고. 단일한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Known as reading. 독서로 알려진. 자, 그 다음에 that can be set apart. 여기부터 books까지 관계사절로 싹 묶어주시고 선행사는 요거는 컨셉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안에 뜯어보자. That can be set apart, neatly set apart.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거야. From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Everything else랑 people 명사 충돌이죠. 얘도 중요해서 색깔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구분하려고 쓰는 거예요. People do with books. 여기 지금 that 빠져 있고 do의 목적어 자리 비어 있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하는 다른 행동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독서라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을 한대. 말이 좀 어렵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서가 정의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독서에 일관된 정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필자의 주장이 아니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필자는 이거를 분명히 반박할 겁니다. 뒤에 가서. 이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일관된 정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사람들이 책 가지고 독서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뭐가 있지? 니네 수학의 정석 가지고 뭐해? 라면 받침으로 쓸 수 있지. 그치? 베개로 쓸 수 있고 라면 받침 쓸 수 있고 앞에 놓은 뒤통수 흐린데서 뭐 이 정도가 다야 거의. 별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독서 말고는. 어쨌든 독서가 정말 그렇게 저건 표시 안 해도 되죠? 정말 그렇게 단순한가?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 is as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자, 이 문장이 이제 킬포인데 완전.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to think about reading. 독서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is 요 as가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나오잖아? 이거 뭐뭐로써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산적인 방법은 뭐뭐로써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느슨하게 서로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 예? 느슨하게 관련된 행동으로 보는 게 좋겠대. 아니, 느슨하게 관련된 행동들이 뭐야? 딱 봐도 애매하다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독서를 정의할 때 느슨하게 비슷비슷하면 그냥 독서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거든. 일단 약간 물음표인 상태로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 belong together부터 얘부터 여기까지를 싹 빼버리고 이거 없다고 치고 일단 뒤에부터 가보자. Without having in common. in common도 묶어주시고요. Without having. 없는 채로 a single defining trait. 단일의 규정적인 성질이 없는 채로 느슨하게 대충 관련돼 있는 게 독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 일관된 정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필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대충 비슷하면 독서라고 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대충 우리가 글자를 눈으로 읽는 그런 대충의 행위면 독서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게 웹툰이든 논문이든 소설이든 하다못해 잡지든 만화책이든 어쨌든 내 눈으로 지금 글자를 읽고 있잖아. 그럼 대충 독서라고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다. 그럼 중간에 저건 뭐냐면 저 왜 튀어나오냐면 저게 저 family resemblance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가족 유사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 대부분 외동이 아니잖아?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 자, 근데 안 닮았다고 해도 하나하나 떼어보면 닮은 점이 있을걸? 아니, 싫겠지만 있다니까? 있어. 무조건 있어. 자, 그래서 나도 동생이 있거든? 다행스럽게도 안 닮았어요. 다행히도 안 닮았는데 여자애거든. 걔가 닮았으면 큰일이야. 나처럼 생겼는데 여자였어. 큰일 난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큰일 나. 자, 어쨌든. 근데, 진짜 떼어보잖아? 분석적으로 보면, 닮은 구석들이 있어. 일단 성격도 비슷하고,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정돈을 잘하는 성격이거든, 내가? 안 그래 보이겠지만, 저 교무실 자리 보면 내 자리만 깨끗해. 옆에다 난리가 나 있단 말이야, 다들. 내 자리만 깨끗해. 특히 장보 선생님, 정보 선생님 자리 난리도 아니다. 하여튼 되게 정돈적인 스타일이 막 그런 성격들이 있어. 그래 분명히 닮은 점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똑같냐? 라는 말이지. 똑같진 않죠. 닮았지만 똑같지 않지? 이게 가족 유사성이에요. 나랑 동생이랑 닮은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똑같진 않다. 이게 얘야. 느슨하게 관련돼서 대충 비슷해. 활자를 눈으로 읽는다는 점에서는 대충 비슷해. 하지만 읽는 시간, 읽는 난이도, 읽는 정도, 읽는 깊이 이런 거는 모두 다를 수 있다. 이 사례를 그냥 보여준 겁니다. 괜찮아요? 동생이랑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대충의 닮은 점은 있다. 이게 가족 유사성. 자, 그래서 that belong together owing to family resemblance.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처럼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안의 내용 그렇게 깊게 안 보셔도 되고 다만 저 family resemblance 저기다 밑줄을 딱 꺼놓고 이거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밖의 문장이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독서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느슨하게 관련된 행동으로 보는 거야. 대충 비슷한 행동이면 독서라고 보는 거야. 뭐 없이 단일의 규정적인 성질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자, 결과적으로 efforts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are destined to fail. 느슨하게 본다며. 느슨하게 본다? 그럼 뭐가 독서고 뭐가 독서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그러므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독서를 비독서로부터 구분하려는 노력은 are destined, 뭐뭐할 운명이다, 실패할 운명이다. because,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쉬운 얘기인데 봐봐. A가 있어. 따라서 B야. 왜냐하면이 나왔어요.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다시 A 나와야 되지. A 따라서 B야. 왜냐면 당연히 다시 A가 나와야지. 괜찮지? 얘랑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요 because 뒤에 있는 말이요.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시를 들어줄까? 나는 매일매일 야식을 먹어. 따라서 100kg야.
내가 100kg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야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이 양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because 이후의 내용은 얘랑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 해석해보면 There's no agreement. 합의가 없다. 어디에 대해서? 명사절 What qualifies. 자, 무엇이 해당한지에 대해서 독서에. 독서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독서의 정의가 없다는 거는 얘랑 같은 말이지. 독서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느슨하게 대충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독서로 보자며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single defining trait이 없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어렵고,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single defining trait이 없다고 했지 명확하게 무엇이 독서에 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를 양쪽에 배치한 겁니다. 요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옛날에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니긴 하거든? 요거 복수잖아요. 저 주어가 F를 치어서 복수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지, 이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짚어드리고. 자, 그 다음에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where the borderlines between reading and not, 요거 더 비교급 문장인데요. 요거까지 하면 일단 큰 산은 넘는다. The more, 비교급. 자, 누군가 노력할수록 찾아내려고 where the border lies between reading and non-reading. 독서와 비독서 사이의 경계면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the more. 이번엔 비교 표현인데 얘가 형용사야. 얘가 바로 뒤에 있는 주어를 꾸민다. The more edge cases. 특이한 경우들이 will be found. 발견될 것이다. 여기서 일단 끊어보세요. 특이 케이스가 뭐겠어요? 경계면에 앉아있는 것들이겠지. 내가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경계면에 이쪽에 걸쳐있고 이쪽에 걸쳐있는 사례들이 자꾸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가 칼같이 독서고 여기까지가 비독서다라고 얘기하면 소설 읽기는 누가 봐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만화책 읽기는 누가 봐도 이쪽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림책 읽기는 누가 봐도 이쪽에 있어. 근데 그림 반, 글 반인 요 사이에 있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걸 명확하게 나누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명확한 경계선을 찾아내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특이 케이스들이, 모호한 사례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요 투부정사를 일단 부사거든. 우리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해석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목적과 결과가 있었지? 요거 결과가 더 적절할 겁니다. 해석상. 결과로 봐야 돼. 자, 발견돼서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무엇을? 그 단어, 독서란 단어의 유연한 경계를. 자꾸 요게 나타나니까 그럼 요거까지 독서로 한번 인정을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어놓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놈도 있어. 이거 요거까지 포함할까? 이렇게 돼. 이렇게 계속 확장적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 요 flexible 있죠?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flexible이 맞을까? inflexible이 맞을까? 아니, 당연히 본문이 flexible이니까 flexible이 맞겠지. 근데 inflexible이 틀릴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견고한 이 기준점을 확장한다. 이게 오히려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말 아니겠어, 여기는? 그렇지? 이미 얘가 유동적이란 뭐 그렇게 넓힐 필요가 없잖아. 이미 유동적이라는 건 넓게 잡아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맥상으로 내 생각엔 여기 rigid가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거든? 근데 원문이 flexible이에요. 이건 그냥 필자 마음인 거야. 얘가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inflexible이 들어가 있으면 학교에선 이거 틀린 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선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얘가 단단한 선이 아니면 그 밀 필요도 없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약간 이상한 업이긴 하다. 근데 필자가 이렇게 썼다. 아마 필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운더리는 유연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논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필자 이렇게 썼으니까 저기는 rigid가 들어가면 틀린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는.
괜찮지? 요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 올해 수능에서 42번 어휘, 혹시 올해 수능 풀어본 사람 있나? 올해 수능에 42번이 이제 어휘 찾는 문제거든. 틀린 어휘. 거기서 3번 선지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반대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선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학생들 엄청 많이 틀렸는데, 자, 어쨌든 내신에서는 저거 플렉서블인 걸 그냥 기억을 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논리로 풀어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 이거는. 자, 좋아. 그러면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it is worth attempting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자, 여기 내용일치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거 가져진 주어다. 뭐는 가치가 있다. attempting to collect. 모을 가치가 있대. 이러한 특이한 형태들을, 자, 이러한 특이한 형태들이 방금 여기 나왔던 edge cases들이에요. 난 지금 슬라이드 때문에 이게 끊어져 있지만 당신들의 책에 연결돼 있잖아. 이 edge cases들을 여기 exceptional forms에 연결하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특이한 사례들. 이 특이한 사례들을 모을 가치가 있다. 모아보는 시도는 가치 있다. 필자 이거 갖다 버리라고 안 했다. 이거 내용일치 문제 조심해야 돼요.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한 거 그냥 없다 쳐 이거 아니라고. 애매한 거를 모아서 살펴보라고 했어. 분명히 필자는 내용일치. into a single form. 한 곳에 모아볼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on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faced by anyone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one이 부정대명사 명사고요. highlighting the challenges 부분이 이렇게 one을 수식하고 있고 어려움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 challenges에 대해 또 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faced by anyone. 사람들에 의해 직면된. 자, 그리고 anyone에 대해서 또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ies. 이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사람들. 사실은 이거 삼중괄호를 열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려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사람들에 의해 직면된 어려움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면된 도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where부터는 이거 boundaries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요거는 관계부사절이기 때문에 사각으로 갈게요.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오히려 얘는 간단해. 얘는 이제 boundaries를 수식하고 있고 뒤에 음정 완전하다. 이제 해석 보시면 따라서 독서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외적 독서 행태들, exceptional form. 자,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볼 시도가 충분히 가치 있다.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어, 필자는. 내가 특이하게 수업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용일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선지가 나온 적이 있냐면 명확하게 스펙트럼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무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게. 근데 틀렸어요. 필자는 이거 다 모으는 게 가치 있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the attempt. 이러한 시도는 moves toward. 어디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요거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toward랑 towards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영국 영어고 하나는 미국 영어거든. 둘 중에 하나가 뭔지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틀린 거 아니다. 자, 어디를 향해 움직인다? Understanding of reading. 독서의 이해를 향해 움직인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As a spectrum. 스펙트럼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범위라는 뜻이거든, 범위.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모으면 결국 독서라는 개념이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다 그냥 독서야. 독서인데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서다운 독서, 가장 독서 같지 않은 듯. 그냥 이거 싹 다 독서라고 부르자. 다 비슷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 어쨌든 너는 눈으로 활자를 읽어야 되잖아. 다 독서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본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명확한 바운더리 없이 그냥 모두 다 독서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이런 예외적 사례들을 다 모아보는 시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냐? 독서를 하나의 스펙트럼, 범위로 보는 곳으로 향한다. 자, 그 다음에
요 스펙트럼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요. That is expensive enough. 요 단어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싼이 아니다. 확장적이라는 뜻이죠. 확장적인. 이거 옆에 내가 동의어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뭐 broad라든지 이런 표현들 들어갈 수 있어요. Broad enough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ies. 자,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확장적인 거죠?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독서 활동들을. 그러니까 만화책 읽고 잡지 읽고 이런 것도 독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하나의 스펙트럼을 구성해서 보는 것이 어떻다? 현명하다. 내지는 아까 나왔던 표현대로 생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생산적이다. 왜? 독서를 바운더리 해가지고 나누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거든. 이거 잘 안 되거든. 뻘짓이란 얘기야. 이거 뻘짓이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스펙트럼으로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법 챙기실 거는 봐봐, 이게 expensive가 형용사잖아.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예요. 순서 바뀌면 틀린다 이거. enough expensive 안 돼요. 이거 다 봤던 거지. 이거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조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목이 왜 독서의 스펙트럼인지 알겠죠?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렇지 않은 노력은 뻘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빠르게 OX 문제만 풀어보고. 여기서.